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회고하고 우리끼리 추모하고 우리끼리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우리들이 그 마음을 안고 하는 곳으로 퍼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세우지 않더라도. 제가 4.27 5선 때 김해에서 투표 동료 참여 캠페인을 들고 있으니까 선관위 직원분이 한 분 오셔서 선거 위반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PKS에 강명이 없는데 왜 선거 위반이냐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은 자체가 강명이라서 한 사람이 들면 선거 위반이 아닌데 대표님이 들면 선거 위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그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과거에 당하겠거나 정부에 있었거나 이런 분들하고 헤어져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극악스러울 정도로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들과 손잡고 무엇인가를 도모한다고 해서 제 성씨가 노씨가 아니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제사 지내는 것은 지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 세상 속으로 넓게 퍼져가서 굳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행동으로 또는 실천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밟지 않았던 영역으로 가서 그것을 해내야 한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호접해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새로운 진보정당을 여러 세력들이 합쳐서 하게 된다면 그 당 행사에는 이렇게 노란색 입고 싹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노란색의 작은 소품을 부착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맨날 노란 넥타이를 입지는 못하겠지만 내 의상은 안 건데 약간의 노란색 포인트를 넣는 것 정도는 왼발 되겠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노란색이 모든 색깔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도록. 네, 잘 보면 빨간색 같지만 잘 보면 거기 노란색이 비치고 주황색 같지만 잘 보면 색깔이 왠지 밝아져서 노란색 연두색은 요새 스스로 노란색이라고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금이 6월 중순이 됐으니까 길면 한 2달 반, 짧으면 2달 정도 안에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놀라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하되 좀 욕 덜 먹게, 비난 좀 덜 받게, 돌판에 좀 덜 맞게 좀 지혜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난 3년간 생각이 많이 변화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바꾸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든 어느 쪽이든 2달 반 정도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해주실 일은 없고요. 다시 이런 이 문제에 관한 토론 이런 거 하시게 되는 분들 열심히 토론하시고 그 기간에 국민참여당의 대표로서 저희 당문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이동강사 내일 김포에 나가고요.
실천해 나가고 점점 더 서울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또 열심히 하고 예, 단 라디오 방송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MC도 하고요. 예, 여러 가지 촛불 집회도 나갈 거고요. 여러 가지 다 국민참여당의 당대표로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쭉 해나갈 겁니다. 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조금 다른 역할을 배워가게 되면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그리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들 1월이 벌써 와서 날이 많이 더워요. 여러분 10도 노로바이러스, 대감기를 포함하면 포도당 구경 이런 거 하고 마주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처방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원님. 예. 또 한 분 나오셔도 되는데. 네. 질문하는 떨리죠. 궁금한 거는 많이 나오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야오당이든 사당이든 통합을 해가지고 먼저 대선 후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감동의 정치 그걸 하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 그 유승민 대표님은 감동이 좀 적다. 어떻게 이런 감동을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요새 제가 참 많이 듣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노무현 대통령 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노무현 대통령은 감동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라는 말을 하시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감동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실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 겁니다. 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죠. 노무현 대통령의 삶에는 감동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삶 자체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제 삶에는 별로 감동을 줄 만한 요소가 원래 없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어디 다니면서 여기저기 얻어맞고 욕먹고 돌팔매 맞으니까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외국 유학도 갔다 왔죠. 잘 나가는 방송 진행자였죠. 정치 입문하자마자 국회의원에서 2번 국회의원에서 40대 장관에 먹었죠.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에 그 무슨 감동의 요소가 있겠습니까? 원수교체. 제가 사람들을 감동시킨 유일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단장한테 몰려가지고 쫓겨나기 직전에 있었을 때, 야 이거는 반칙이다 못 참겠다 이러고 그라운드로 뛰어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좀 감동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아주 열받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좋다. 이거는
이런 일들에 의해서 평론이나 쓰고 있을 바에야 평론 때려치우고 내가 가서 직접 자원봉사하겠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죠. 이렇게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를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말은 절대 안 하지만 근본이 없다. 그 뜻은 주류들이 볼 때는 대학도 안 못 나오는 이런 멸시하는 것이 쫙 깔려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 후보 앞에서 누구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노 후보가 계시지 않은 곳에서 노무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차마 옮길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너무 붕괴했기 때문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빼고 나면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요 진짜 지잘난 맛에 사는 잘난 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이 적대적이었죠. 시정일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조선중앙공화 이런 데하고 대놓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욕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겸손하게 처신하고 이렇게 해야지